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죠. 대한민국 정유 업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S-오일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S-오일은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 그리고 유가 상승, 그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정제 마진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의 상승,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으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기가 어려운 기업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로 바로 정제 마진의 회복이에요. 실제로 올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그래봤자 3개월 만에 정제 마진이 9배가량이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이라던가 혹은 일본의 이런 정유 기업들은 실적 성장에 따른 혹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그런 주가의 상승률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두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발레로 에너지는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한민국 기업만 이런 식으로 저평가될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만 본다면 대한민국 자금의 대부분이 2차전지 혹은 AI라던가 초전도체 이런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대부분의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혹은 앞으로도 실적의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소외감이 극도로 발생이 되면서 이런 식의 하락, 실적이 굉장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2차 전지에서도 자금이 빠져나오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마저도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 쏠려있는 자금들이 이제는 정말로 실적에 지키는 기업들,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풀려나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말씀드렸던 굉장히 저평가 기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이 50% 정도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이번에 SOE 같은 경우도 2분기 대비 3분기 정제 마진이 대략 한 9배가 폭등합니다. 그만큼 원유 가격 대비해서 정제 마진이 그만큼 폭등한다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정제 시설에 대한 그런 원유, 정유 쪽에 대한 투자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실제로 내년부터는 거의 완벽하게 스톱이 될 정도로 엄청난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올해 3분기부터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정제의 마진 혹은 원유에 대한 가격 혹은 에너지 수요에 대한 그런 변동폭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중국의 경기 상황을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PMI가 50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거의 6개월 만에 올해 들어서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귀하디 귀한 지수 50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3개월 연속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제 마진 혹은 정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폭이 굉장히 커진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실제로 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재고평가 이익이라던가 혹은 자산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S-오일도 주가가 똑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S-오일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깨졌어요. 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S-오일은 그렇게 내려갔죠. 이 갭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해서 제가 텔레그램방에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경기 하강에 대한 리스크 혹은 경기 하강을 연준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가 하락할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단기간 내에 좀 많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오일의 주가가 너무나 바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맞춰지더라도 S-오일의 주가는 꽤나 큰 폭으로 뛸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 경기가 하락한다고 해서 중국 경기는 다시금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상세 효과도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무엇보다 제가 좀 장기적으로 S-오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샤인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아람코와 함께하는 샤인 프로젝트 증설 프로젝트인데 무려 9조 원이에요. 9조 원. 설계 투자만 9조 원이 되는 것이고 참고로 S-오일의 시가총액이 9조 원입니다. S-오일 시가총액이 대략 한 9조 1천억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시가총액만큼의 투자 설비를 2027년까지 쏟아 넣겠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주식들, 대한민국 기업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유상증자 때리죠. 지도들로부터 유상증자 때리거나 혹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S-오일은 달라요. S-오일은 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대주주예요. 63%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아람코가 자본을 좀 대줌으로써 이런 식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주주 가치에 대한 희석, 시가총액에 대한 희석은 저는 딱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2026년까지 이제 완공이 될 것이고요. 2027년부터 실적이 대략 1조 원 이상
1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S5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성장폭, 뭐 지금 당장만 봤을 때에도 정제 마진이 3개월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 재고평가 이익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유가가 빠르게 튀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3분기에는 역대급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올해 3분기 실적으로 대략 한 6천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3천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 2분기와 대비해서는 압도적인 성장이죠. 대략 한 10배 이상, 한 15배 정도가 폭발적으로 QOQ로 성장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실적으로 발표가 될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특히 미국의 발레로 에너지라던가 혹은 일본 기업들만 보더라도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의구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감산을 하고 있다, 아람코도 감산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에스솔에서 가져올 수 있는 원유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유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적의 예상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직접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꽤나 자유로운 그런 상태인 것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에는 일본의 정유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세를 이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런 일본도 원유를 수입하는데 왜 일본 기업들은 날아가는데 대한민국 기업은 날아가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 두 번째 의구심으로는 공급 부족의 실질적인 실적으로 영향을 끼칠 정도면은 사실 원유 같은 경우는 수요가 박살나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니까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박살나는 와중에 공급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죠. 수요가 꺾이지 않는 와중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폭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실적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대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만약에 사우디의 감산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수요가 받쳐준다면, 그러니까 수요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연준이 긴축을 좀 과도하게 함으로써 수요를, 그러니까 경기를 실질적으로 박살나는 상태로까지 만들어낸다면 그때는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제 마진의 실질적인 숫자로 이미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꽤나 전 주목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적어도 올해 3분기,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할 때라면 결국 지금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진행해주면서 이런 식의 흐름이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51에 대한 분석이었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필승 멤버 텔레그램 방에서 S51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휘발유와 디젤을 수출을 중단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럽의 겨울이 훨씬 더 혹독해질 거라는 그런 기사가 하나 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드린 글인데, 자,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유럽의 에너지 문제를 겨냥하였습니다. 자연스레 미국 및 아시아의 정유기업들의 수혜가 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갖가지 감산을 시행함으로써 정제가 평소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딱히 상관없죠. 수요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공급 부족은 곧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S-오일 탑픽입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박살나지 않으면 공급 부족은 곧 가격 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지금의 저항 라인,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꽤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S-오일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